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스플렁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경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귀중한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와주셨는데요. 제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영화 저희가 행사들을 좀 해보면 너무 심각한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지루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만 배치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발표를 드리고요. 제 뒤에 동양네트워크에서 저희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축했던 사례들도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스플렁크의 여러 가지 사용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안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군요. 제가 스플렁크 입사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스플렁크를 처음 이제 회사 소개부터 이제 소개드리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서 관제나 보안 쪽에서 혹은 또 빅데이터 쪽에서는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좀 많이 생략하는 편입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제 스플렁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스플렁크라는 발음이 회사 이름으로는 좀 특이한데요. 스필렁크라고 하는 이제 동굴을 탐험하다라는 단어를 이를 빼서 이제 고유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제 출발한 게 2004년도인데요. 그때 저희 창업주가 제품을 만들고 고객한테 이제 처음 PT를 하러 갔더니, 그때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딱 보시더니, 이건 마치 굉장히 다양한 이 머신 데이터를 속을 동굴 탐험을 하는 것처럼 가이드를 해주는 솔루션 같다.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명도 이렇게 바꾸고 솔루션명도 같은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요. 저희 창업주는 왼쪽에 보시는 이제 롭 다스라는 사람은 이제 스플렁크를 창업하기 전에는 선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에릭 스완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디즈니의 인터넷 서비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CTO를 하던 분인데요. 이 에릭 스완이라는 분이 이제 그 인터넷 그룹이니까 IT 시스템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많은 IT 시스템들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유지하는 업무를 이제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IT 시스템들은 이제 잘 운영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디 생겼는지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IT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일종의 로그들을 다 수집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플렁크의 출발이었고요. 거기서 점점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대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머신 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최근에 빅데이터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보안이나 관제나 사용자 분석, 서비스 분석 이런 데도 널리 쓰이는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회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첫 제품은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도 하루 수집하는 데이터량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책정이 되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솔루션 라이센스 비즈니스 플러스 사스 형태로 서비스 모델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은 한 7,500 커스터머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포춘 100대 기업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스플렁크 커스터머고, 국내는 200곳 이상의 커스터머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사가 생긴 거는 2년 전쯤에 생겼는데요. 그보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국내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이미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 와서 국내에는 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FTS를 포함해서 보안 분야에도 굉장히 널리 쓰이면서 아주 저희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 수집하는 데이터량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하루에 얼마나 수집하는지를 보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스플렁크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수집하는 고객은 하루 기준으로 300테라 수집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계십니다. 하루에 300테라를 수집한다는 얘기는 일주일만 모으면 이게 페타가 넘어가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들을 끄집어내고, IT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고객에 대한 분석, 서비스에 대한 어떤 업타임 분석, 마케팅 분석 이런 것들을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안 얘기랑 관제 얘기를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플렁크 고객의 한 40% 정도는 보안 고객입니다. 스플렁크라는 엔진을 보안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이제 관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업타임 유지, IT 운영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쓰시는 고객이고요. 또 나머지 한 20%는 최근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객 분석, 서비스 분석 이런 분석 목적으로 스플렁크 쓰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평가 기관들에서 이제 스플렁크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작년에 패스트 컴퍼니라고 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순위를 매길 때는 꼭 IT 회사가 아니더라도 제조 회사더라도 혁신적인 회사들을 다 포함해서 매겼는데요. 1위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가 나이키였습니다. 1위가 나이키였고요. 2위가 아마존이었고 3위가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아이폰 기반의 결제 회사가 있는데요. 4위가 스플렁크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가장 순위가 높았고요. 당연히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꼽혔었고요. 스플렁크를 보안으로 목적으로 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스플렁크 저희가 심 솔루션을 출시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 카테고리에 가트너의 매직쿼드런트에서 스플렁크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계속 우상향 그 매직쿼드런트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분야의 평가 매거진에서도 혁신적인 심 솔루션으로 북미나 유럽에서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보안이다 보니까 보안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배를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 우리 어떤 조직, 보안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보안 분야에서 보안 관제를 하는 분들이 담당을 해야 될 업무는 아마 눈에 보이는 보안의 어떤 위협들, 월웨어에 대한 감지, 어떤 네트워크, 어떤 방화벽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외부의 익스터널 위협들,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해킹 공격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APT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어드밴스드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그 공격들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그런 업무가 또 보안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업무축이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영역들은.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프로드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프로드는 결국 우리의 우리 조직의 어떤 대고객 서비스 시나리오 안에서 고객이든 아니면 고객을 가장한 누구든 그 시나리오의 시나리오를 악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최근에 은행의 PS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내부자 위협들, 인터널 위협에 대한 방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안팀이 기존에처럼 뭐 안티바이러스나 방화벽이나 IPS, IDS만 가지고 핸들링하는 부서가 아니라 보다 우리 조직의 어떤 적극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의 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포함되어서 내부,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담당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안팀이 굉장히 바빠지고 굉장히 또 커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주제들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각각 주제들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서로 연동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이제 이런 분야들이 기존의 기술들로 왜 이렇게 하기 힘든 어려운 분야가 되어가는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보안 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고객 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부자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해킹 위협들, APT 공격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침투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내부자들이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자 하는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을 탐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보통 IT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중심에 DB가 있거나 중심에 전통적인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위에서 어떤 솔루션을 얹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이터를 쌓기가 힘든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 과거 데이터들을 줄여서 버리거나
요약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DB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들도 뭐 2, 3주 이상의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분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만큼 보안 데이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내부자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APT 공격 같은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스플렁크는 그 내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다 보관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코릴레이션 분석이라든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고 탐지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존의 방식들로 하기 어렵던 이유가 이제 데이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종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보안팀 업무들은 방화벽 로그, IPS, IDS 로그들, 뭐 이런 멀웨어 탐지 로그들 이런 기반들로 이제 업무를 해왔죠. 그래서 전통적인 SIEM 솔루션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화벽 인증 기록들, vulnerability 스캔 아니면 멀웨어의 어떤 로그들, DLP의 어떤 로그들 이런 것만 조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내부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트래픽이 내부에 들어와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장기간에 와서 분석을 하려면 기존의 보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누가 액세스했는지, 누가 인증 시스템에 자꾸 시도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피지컬하게 데이터 센터에 배치를 들고 손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그들을 다 수집해서 탐지를 해가야 됩니다. 이 위에서 자유롭게 룰을 만들고 이제 탐지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아키텍처로는 커버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은행권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다양한 로그를 수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수집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ETL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제 IT 시스템은 계속 바뀌죠. 결국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플렁크는 이런 데이터들을 ETL 과정 없이 곧바로 수집해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룰들을 적용하고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가 이런 최근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탐지해야 되는 룰 자체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제로 내부자 통제를 위한 탐지 룰의 샘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말에 출근한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뭔가를 프린트를 많이 하더라. 아니면 자기 자리 바로 옆에 프린터가 있는데 굳이 다른 층에 구석에 있는 프린트에다가 뭔가를 보내서 인쇄를 하더라. 아니면 USB에다가 뭘 카피하고 DRM 해제한 사람이 이메일로 뭔가 첨부를 해서 빈번하게 날리더라. 이런 패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뭔가 유출이 있는 징후들 탐지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룰들은 회사마다 그 룰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가 삭제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런 룰들을 벤더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개발에 의존해야 된다면 이제 실제 비즈니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룰들을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잘 정의하고 빠르게 이제 우리의 그 아이디어들을 룰로 반영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큰 척도가 됩니다. 스플렁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큰 개발 없이 몇 줄의 서치만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바로 UI 컴포넌트까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장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뭔가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스플렁크 플랫폼 위에서 몇 줄의 서치를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징후들을 바로바로 탐지해낼 수 있고 그 서치를 스케줄을 걸어서 이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스플렁크를 제가 세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룰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쉽게 구동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머신 제너레이트 데이터, 이건 저희가 정의하는 용어입니다만은 로그일 수도 있고요, 패킷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텔코 같은 CDR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머신들, 프로그램 코드들이 떨어뜨린 데이터들을 스플렁크가 이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 과정은 보통 DB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ETL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죠.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스키마를. 그런 과정 없이 저희는 원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구글이 웹 크롤링을 해서 웹페이지를 다 인덱싱 하듯이 그 과정에는 개발 과정이 없었습니까? 그 웹봇이 그냥 수집해서 바로 저장하죠. 그런 것처럼 스플렁크도 다양한 데이터를 바로 수집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 어댑테이션 하는 어댑터 모듈을 개발하거나 ETL을 디자인하거나 스키마 디자인을 하거나 DB를 운영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양의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검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마치 DB로 치면 SQL 같은 검색이라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콜리전 분석, UI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자리에 직관적으로 해내고 공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로 만들거나 나의 어떤 조건을 걸어서 어떤 얼러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걸 쓰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스플렁크를 도입하면 빠르게 자기들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로 계속 진화해 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관제이든 보안이든요, 아니면 사용자 분석이나 서비스 분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오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도 운영 중에 추가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분석하면서 DB 연계나 외부 하드웨어 연계라든가 다른 시스템과 연계 분석이 굉장히 유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기존 방식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DB나 하둡이나 이런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처음부터 스플렁크가 다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올린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 분석, UI화 하려면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과정들 없이 곧바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제 영역, 어플리케이션 관제랑 IT 운영 분야에서 쓰는 게 하나의 축이 되고요. 또 보안 영역에서 쓰는 것들이 또 하나의 축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보안, 최근에 나온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보안 접근 방식들, 또 하나의 분야가 또 컴플라이언스 분야가 있죠. 그런 분야들에 잘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이라든가 최근에 사물 인터넷 아니면 그 공장 제조 공장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산업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 수율 분석 이런 것에도 스플렁크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7,500 커스터머 이제 넘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관제, 보안, 사용자 분석, 서비스 분석은 사실 어느 인더스트리 막론하고 다 갖고 있는 부분이죠. 정보 공공, 금융, 문을 포함해서 매니팩처링, 통신사, 다양한 분야에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한 200곳 이상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국내도 제조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서비스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국내에서 이제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내부자 통제를 적용한 예가 국내 한 대기업에서 각 계열사별로 계열 내 계열사별로 일종의 이제 사내 직원들 혹은 서드파티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 엔지니어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업무,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패턴들을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얼러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계열사에서 이제 디플로이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스플렁크가 채택이 되어서 지금 계속 프로젝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금융권인데요. 금융권은 최근에 FDS 구축이 이제 붐을 이루고 있죠. 최근에 스플렁크로 이제 최초로 국내에서 실시간 FDS를 구축했던 사례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얼마 전에 성공적 구축을 끝내서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기능들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필두로 해서 나머지 다양한 제1금융 커스터머나 아니면 보험사, 카드사에서도 계속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한 자동차 회사에서 스플렁크를 일반 보안 관제, APT 탐지 이런 목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고요. 글로벌 전체 이제 각 사무소에 있는 데이터들 포함해서 본사의 방화벽, IPS, IDS 데이터들 그 뒤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하루에 1테라바이트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스플렁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 우리가 보안 목적이든 관제 목적이든 다양한 머신 데이터들을 제한 없이 수집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가공을 해서
밸류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코스트가 적게 들기 때문에 고객이 도입한 이후에 자기가 밸류를 얻을 때까지 사실 어떤 우리가 밸류를 얻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되겠죠. 결국은 실패 연속이 될 텐데요. 그 뒤에 마지막 한순간에 이제 밸류를 얻게 될 텐데 그 과정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던 과정이라 한다면 스프렁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밸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스프렁크는 보안이나 관제에 통틀어서 어떤 머신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머신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데이터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떤 그 과정도 타임 밸류를 굉장히 짧게 줄여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렁크를 도입한 고객들은 기존에는 감으로 하던 디시전을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가 변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프렁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안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스프렁크를 이제 금융 쪽에 적용했던, FS에 적용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인력업체에서 파트너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